우선 해고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유의하실 부분, 체크하실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보호법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 원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의 어떤 행동상의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이때는 해고 전에 유효한 그 경고가 있어야 됩니다. 서명 경고가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경고가 유효한 경고가 있었는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경고는 행동상의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을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는 대부분 변호사 보험을 들고 있기 때문에요. 해고장을 받거나 아니면 경고장을 받거나 기타 어떤 분쟁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자문을 받고 아니면 자문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해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는 해고장을 수령한 후 3주 안에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3주 안에 소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령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해고일지라도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심에서는 설령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각자 고용주는 고용주의 비용을 그리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패소를 해도 그 비용상의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의 그 노동법원은 상당히 근로자 친화적인 그런 판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대부분 70%는 소송이 합의로 종결을 보게 됐고요. 그리고 합의 시 나름대로 충분한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고장을 받았을 경우 소송을 해보시는 것은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해고의 정당성이 얼마만큼 취약한가 아니면 높은가에 따라서 당연히 그 합의금의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해고나 사직이 아닌 다른 방법은 퇴직 합의서가 있습니다. 퇴직 합의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합의에 의한 퇴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는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상호 합의하에서 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커다란 기업에서는 일반적인 설령 구조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장을 보내기 전에 한 번은 그 퇴직 합의서에 그 기회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합의서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함께 동의를 하고 그리고 함께 서명을 해야지만이 유효합니다. 이 퇴직 합의서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작성이 되어져야 되고 계약의 종료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됩니다. 특히 종료되는 날짜, 퇴직금, 그리고 이 퇴직금의 그 금액과 그 지불 방법, 그리고 자녀 휴가 처리 방법, 그리고 재직 증명서가 보통은 이 퇴직 합의서에서 합의가 되어집니다. 이 재직 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은 그리고 특히 합의 시 좋은 재직 증명서 발급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고용주가 이 재직증명서의 내용에 상당히 커다란 비중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에게는 재직증명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좋은 재직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퇴직 합의서에서는 보통 경업금지라든가 아니면은 고용관계가 종료가 된 후에서도 회사의 그 기밀 유지와 같은 내용들이 합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 합의서는 이 고용주와 직원의 법적 분쟁이나 갈등 없이 상호 합의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료 계약 체결을 위해서 직원으로부터 그 동의를
강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직원이 이 퇴직 합의서의 그 내용을 그리고 그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고려하고 그리고 계약의 결과와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이 합의를 한 후 사실은 해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보다 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직원은 해고에 대한 그 법적인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 합의서를 통해서 고용주가 해고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특정한 권리를 상실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해고 그 통지 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 및 기타 근로계약서상의 그런 재정적인 혜택은 이 근로계약서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퇴직 합의서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서명이 됐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사자 한 명이 자발적으로 또는 적절한 고려함 없이 뭔가 잘못된 정보 하에서 서명을 했을 경우 이것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퇴직 합의서를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를 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로 인해서 그 직원이 실직 상태가 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노동청에서는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실직 상태로 되어서 그 실업수당이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12주까지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 합의서를 작성을 할 때 그리고 합의를 할 때 이 부분까지 이 경제적인 그 불리함까지 고려를 해서 충분한 재정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